안녕하세요. 백전백승 김대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30분, 8시 33분 정도 되어 있는데요. 영상을 하고 있으면 사실 장이 시작할 수 있겠네요. 빠르게 좀 영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아침에 일단 전일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또 한번 14%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또 새로운, 이제 좀 주도 섹터로 좀 회귀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마이크로가 14.73%좀 상승을 했고요. 그 나스닥 주요 종목 중에서 이런 IT 기업들이 일제히 대거 상승하면서 일전에 뭐 이 그 JP 모건 스탠리의 이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던 이런 삼성전자 및 이런 저희 대한민국 그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이런 하향 평가에 대해서 정면으로 좀 반박하는 이런 수치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그 삼전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전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엔비디아부터 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비메모리 관련 이 중소형 주들 있죠.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SFA라든지 또 DB 하이텍,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주면 이스페타시스, 한미 반도체, 미래 반도체, 제주 반도체 등이 일제히 좀 같이 상승하면서 다시 지금 반도체 이 주도 섹터로의 회귀를 이제 노리는 좀 발판이 되었다. 전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시작하면서는 조금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가져가셔도 무방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차트적인 자리를 봐도, 자, 오늘 이 지지 라인이라고 하죠. 21선에서, 자, 11선 위에서 지금 자리가 잡아져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오늘 21선이 67,500원까지도 바짝 다가가면서 그 이상의 오늘 좀 방향성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동안의 하락폭이 좀 깊었고요. 그리고 오늘이 금요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요장은 보통 매도장이라고 하는 게 주말간에 이제 리스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리스크를 주말에 다녀와서 좀 해결을 하려는 성향들이 좀 많이 강하다 보니까 이 금요일 날은 조금 매도 성향이 좀 강하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5거래일 연속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죠. 거기다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면 그동안 이 반도체 업황의 하향 평가, 또 반도체 업황의 어두움을 얘기했던 이런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외국계 증권사들이 또 갑작스럽게 어저께 또 매수 체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짚어드릴 테니까 일단 이 입장에서 우리 주주님들은 절대 흔들리지 마셔야 한다. 우리 이제 거의 다 이겨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힘내시고요. 이 부분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 우리 매물에 대해서 이 지금 지켜내야 되고 또 앞으로 좀 크게 좀 반등한다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좀 자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우리 이전에 이 비관론 관련해서 그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전자 HBM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론적인 그 언론을 드러냈었죠. 그러면서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이에요. 모건 스탠리에서 지난 13일이었죠.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3일 모건 스탠리 서울 지점 창구에서 100만 주 넘게 매도 주문을 체결을 했었죠. 그리고 이틀 후인 15일 날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보고서, 그게 바로 반도체 겨울이었거든요. 이 보고서를 내면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 삼전에서 굉장히 주가를 빼는 그런 주된 원인으로 이 모건 스탠리가 선행 매매에 대한 의심 사례가 발견이 돼서 이 부분을 한국거래소가 의혹을 제기했고 금감원에 이첩하면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제소를 하겠다,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 이거는 오늘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7시에 나온 뉴스고요. 충격의 매도 보고서를 낸 모건 스탠리가 또 한번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삼성전자 주식 81만 주를요, 어저께 같은 서울지점 창구에서 또 매수 주문 체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또 한번 보고서라든지 리포트를 또 발간해서 주가를 또 한번 끌어올리겠다. 그렇다면, 자,
어저께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평단가들을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자, 이 날짜였죠. 자, 종가 대비해서 64,700원에 한 4% 정도 올랐을 텐데, 그러면 대량 매물대가 올라온 시간대를 참고 물량들을 확인해 보면 평단가는 나오게 되죠. 약 64,000원 부근, 63,700원에서 800원 부분. 어저께 분봉 차트 보면 되겠죠. 자, 어저께 분봉 차트입니다. 9월 26일 날이죠.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하면서 64,300원 정도의 거래가 체결이 되었네요. 자,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시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그동안 털어냈던 세력들, 외인 기관 세력들이 또다시 들어왔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 이제 좋은 리포트 나올 거니까 앞으로 무지하게 오를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얘네들은요 워낙에 장난질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 개민분들, 우리 선배님들은 지금 일단 물량을 추가할지, 신규나 추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물량 또 하루면은 바로 던져낼 수가 있어요. 그죠? 일단은 HBM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어떤 기술력이 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이 우리 주식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자리에 들어가도 우린 좋은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각각의 증권사별로 창구 물량을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창구 물량들을 무조건 확인하셔라는 말씀을 여기서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물량을 확인하셔야, 제가 아까 기사 뉴스 2개 보여드렸죠. 자기 물량들. 자, 우리가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엄청나게 얘네들이 빼낸 이 시발점을 만든 게 바로 얘네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자, 이 7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대까지 주당 10,000원씩, 이 큰 우리 삼성전자 우리 국내 제1의 시총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이렇게 빼는 시발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한 번에 우리가 또 지금껏 타다가 또 예를 들어서 올라가서 또 한 번에 낙폭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실시간 물량 체크는 꼭 하셔라. 이 창구별 물량 확인하시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알려드릴 테니까 삼전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부터라도 방법 볼 수 있게 바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이거 말씀드리는 게, 보통 우리가 이런 창들 많이 보죠. 아직 장이 시작을 안 했는데 증권사 창에서 이렇게 뭐 외인이 얼마 샀다, 기관이 얼마 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흐름을 보기 위한 창이지 어디서 샀는지가 전혀 안 나오고요. 또 많이 이용하시는 게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죠. 이런 창들 이용하십니다. 이런 창들 이용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어디가 기관이 얼마 샀고 금융이 얼마 샀고 뭐 이런 것들만 나와 있지, 기타 범인이 어디가 들어왔는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꼭 창구 물량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들어온 김에 요 말씀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보면, 자, 기관, 금융 투자 지금 거의 4, 5, 6, 7, 8, 9, 9일째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끊임없이 쭉 계속 매수를 했다가 어제 일부 매도를 좀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오늘도 사실 국권을 좀 지켜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창구 물량들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 어떻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매도죠. 근데 제가 기사 보여드렸죠. 어떻게? 모건 스탠리는 우리 삼성전자 주식을 80만 주를 어저께 매수를 했습니다. 안 나갔어요. 근데 여기 체크 안 되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확인되지 않은 물량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창구 물량들을 꼭 확인하면서 움직이시기를 후배로서 첨언드리고 조언드리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끝났다면 이제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우리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그 예전 주도 섹터로 완벽하게 이 회귀를 하면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주춤한 사항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 HBM3 12단 장착한 블랙웰 언제 나올까,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 엔비디아가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고대역폭 메모리 주말이죠. HBM을 끌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 이게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오고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현재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우리 삼성전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자, 출시 지연되면 삼성전자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이유는요. 지금 현재 보면 SK 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5세대 최신 제품인 HBM3 12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면서 HBM3 12단의 공급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내년에 엔비디아가 내놓을 이 차세대 HBM3 12단 블랙웰 울트라가 지금 이대로 빠르게 출시되면 SK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생산량을 뺏길 수 있다라는 거는 예상이 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자, 블랙웰 출시 시점에 따라 HBM3E 12단 경쟁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유불리가 좀 결정될 수 있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엔비디아에서 이 블랙웰 시리즈가 내년 상반기까지 자, 써 있죠.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한 3, 4개월 이상은 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삼성전자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 있죠. 특히 마이크론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지금 올라간 부분이 이거예요. HBM3 12단 퀄 테스트가 통과할 때가 지금 거의 다 됐다. 지금 빠르면 12월 전까지 테스트가 통과되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지금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지금 테스트 통과돼서 그럼 바로 따끈따끈하게 테스트가 통과되겠죠. 이 부분이 좀 올라올 수 있어서 늦게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경쟁력으로 붙어볼 만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SK 하이닉스에 자꾸 밀려있는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이 걱정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고대역폭 메모리에서는 좀 많이 약해지는 거, 삼성전자가 계속 불리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지금 이 뉴스를 보면 지금 어차피 고대역폭 메모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이제 5세대를 넘어서 6세대까지도 지금 넘어갈 건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5세대에서 6세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 6세대부터는 삼성이 분명히 유리한 시점이 옵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존하는 5세대까지는 3전을 필요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전부 다 본인들 자체 공정으로 인해서 파운드리 공정이죠. 파운드리 공정으로 인해서 자체 생산을 할 수가 있었다. 만들 수가 있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요, 5세대 지금 12단 이 부분의 퀄 테스트를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떤 부분에 먼저 힘을 썼냐면 차세대 6세대, 7세대 이후에 사용할 이 기술력을 개발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였다. 좀 더 큰 그림, 앞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자, 6세대부터는 이제는 자, 이렇게 반도체가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쌓이는 것만큼 4단, 12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좀 쉽게 표현하면 5세대까지는 기존의 이 절삭 장비라든지 공정으로 가능했는데, 자, 6세대로 넘어가면 초나노 공정에 대한 부분들, 우리 관련주들이 있죠. P사, 그죠? 필옵틱스 같은 것도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런 종목들이 그 삼성전자와 지금 MOU 체계에서 삼성전자 독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12단 이상의 초정밀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의 기술력을 누가 갖고 있다? 삼성만 현재 유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세대까지 넘어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을 지금 가동을 멈춰놓은 이유,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에 지금 공장 설립하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 지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아니야, 좀 멈춰 놓을게 한 부분이 사실 6세대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노키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판로들 있죠. 현재 자율주행 AI 칩, 그죠?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실제 지금 낸드 플래시 4단 4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최초로 지금 삼성에서 만들어냈죠. 아울러서 지금 기술 M&A 플러스에서 투자 여러 가지 엔비디아 비심 같은 부분들 기사 보셨을 거예요. 비심 엔비디아 연구진들이 만든 이 로봇들 교육하는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비심이라든지 또 새로운 이런 그 업체들의 전략적인 투자를 하면서 그때까지는 좀 현금 흐름을 이것저것에서 여러 가지로 들어올 수 있게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또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이, 자, 이런 삼성전자가 지금 왜 이 5세대 뭐
그 퀄테스트 통과 못해서 뭐 공장 더 추가 설립해서 못해서 했겠냐고요. 다른 큰 그림을 보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선배님들도 이거에 맞춰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기다림을 가지고 있구나. 또 그렇다면 앞으로 5세대가 이제 지금 5세대 마무리가 12단 2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대역폭 메모리. 그렇다면 이제 6세대로 넘어갈 때부터는 우리가 다시 돌파해서 이 큰 그림을 다시 그려가겠구나. 주도 섹터로 회귀하겠구나. 이 생각에 대한 전략을 잡고 확신을 잡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확신을 잡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구나로 넘겨서는 안 되시겠죠. 반드시 자, 삼성전자 가져가시면서 지금 5세대까지는 어떤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지 기사들 쭉 모아서 일지처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세대 공정 기술에 대한 부분, 제가 필 옵틱스도 일부러 말씀을 드렸어요. 필 옵틱스가 굉장히 나중에 커질 겁니다. 그렇다면 왜 커지게 되는지, 삼성전자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재료 모아 놓으신다면 굉장히 또 큰 도움 되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재료라든지 전략을 세워놓는데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배님들. 자, 뭐 저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매일매일 간단하게 그날의 이슈들 어떤 걸 보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날의 이슈들을 보면서 우리 마이크론이 15% 급등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오늘 가야지, 또 뉴욕 주식이 급등했네, 테슬라가 이렇게 해서 급등했네, 이런 내용들 쭉 그냥 일지처럼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제가 일전에도 한번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나만의 전략집을 뭐 핸드폰 같은 데 있죠. 메모장으로 이거 삼성전자 전략은 이렇게 세울 거야 해서 일기처럼 쭉 모아 가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신다. 자, 삼성전자 제가 일전에 한번 방송에 보여드렸죠. 저 같은 경우도 이게 52주 신저가를 다 도달하고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보도자료부터 해서 투자 전략, 매도 전략, 특히 투자 전략 중에서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어떻게 가고 또 이 마이크론 주가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매일매일 일일이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이런 전략들 속에서 저도 사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도 반드시 이런 전략들은 세워서 움직여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좀 방대한 양이나 이런 전략들을 이제부터 세워가기 좀 벅찰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 주십시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뭐 제 사견이 좀 많이 담겼지만 제 전략집이라도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오늘부터라도 습관 잡아가시기를 두 번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자, 3전이라고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 전략집 받으실 분들은 그냥 필승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영상 끝나고 장이 시작하니까 장 좀 보고 여유 있을 때 다시 한 4-5분 정도 추려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제 말이었고요. 이제 장 시작하니까 세 번째 마지막 제일 중요한 선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다른 거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다 보면 당장에 있는 수익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좀 남죠.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8월 달에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HLB라든지 유한양행 종목 통해서 제가 단기간에 67% 이상 종목 수익들 드리면서 선배님들, 제가 유튜버이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한테 유튜브 검색창에 백전백승 김대희 많이 좀 검색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저희 채널도 4만 명이었던 게 지금 5만 명 정도가 되었고요. 지금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김대희는 아직까지 상승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만큼 조회수가 아직 안 나오는 건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제가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나는 종목 선물 좀 드리면 선배님들도 좀 광고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영상 나올 때마다 꾹꾹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서로 상생, 윈윈하는 전략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제가 종목은요, 대선 테마입니다. 대선 테마, 미국 대선 테마가 대한민국장이랑 무엇은 상관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선배님들. 왜냐하면 미국 대선이 엮이치는 영향은 대한민국 앞으로 증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전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라는 상황을 봤을 때 해리스 부통령한테 한 표를 주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사실 뭐 뉴스가 너무 많은데요. 특히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앞으로 다가온 이제 45일 정도 남아 있죠. 근데 자, 대선 테마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자, 우리 윤 대통령이랑 이재명 그 전 후보, 자, 이재명 후보랑 예전에 한번 대선 테마가 나왔을 때 얼마나 좀 뜨거웠습니까?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뭐 그 윤 대통령 국민의힘 이제 대선 후보 나왔을 때 애니능률 같은 경우 주가는 뭐 3천 원이었던 주가가 출마 선언 이후 급등해가지고 얼마까지 갔다? 6월 장중에 3만 원까지 갔다. 10배 이상 폭등을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많죠. 이 덕성 같은 기업들, 그죠? 이것도 인맥주로 했던 덕성도 6천 원대에서 3만 2천 원대까지 5배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테마로 불렸던 이스타코 같은 것들 있죠. 요것도 700원대에서 7,500원까지 뭐 10배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대선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선거 당일로 갈수록 굉장히 회귀하는 방향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배님들에게 이 말씀 드릴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 나는 제가 채워놓은 목표 수익보다 더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들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선배님들 시드가 약하신 분이나 손실 크신 분들, 즉 간절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잡아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분들 되려 나락으로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자,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대선 테마로 준비를 한 게 해리스 부통령 관련 주인데요. 이 중에서 저는 2차 전지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해리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있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섹터. 이게 왜 그 정책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얘기하려면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삼성전자 전략집 보내드릴 때 같이 그 좀 몇 장 챙겨서 넣을 테니까 거기서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sek터가 지금 해리스 이 정책 테마로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1차 세력들까지 이미 매집을 해놓은 상태라서 이탈할 이 확률도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세 가지 원칙에 어긋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 시장 흐름에 이게 부합이 되는가 안 되는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행을 하는 종목이냐. 근데 길게 유행하는 종목이냐. 다른 말로 주도 섹터라고 하죠. 이 주도 섹터인가 아닌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현재 주도 섹터여야지만 급등할 때도 그렇고 힘있게 좀 오랫동안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시장 흐름에는 맞고요. 두 번째, 테마를 떠나서 가지고 있는 재료 자체가 S급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더 힘있게 급등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부 선배님들은 자, 2차 전지 리튬 배터리들에 대한 부분들, 자, 화재 사고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 좀 약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튬 배터리가 화재 사고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다가 바닥에서 이제 좀 자리를 잡고 대안드린 원통형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들이 나오면서 이제 터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리튬 배터리는 앞으로 안 만들 거냐?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미 시장 굉장히 매출 좋죠. 지난해보다 지금 뭐 80%, 100% 가까이 더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면 더 각광받을 겁니다. 지금 또 유럽 시장 매출 굉장히 좋죠.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가 얼마 전에 어렵게 뚫어낸 인도네시아 시장. 이 부분 일본 차 하이브리드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뚫어냈죠. 뭘로 뚫어냈습니까? 바로 이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소형 전기차로 뚫어낸 겁니다. 자, 그럼 리튬 배터리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렇다면 이 화재에 대한 단점을 어떻게 이 회사가 바로 극복하기가 상용화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현재 리튬 배터리가 좀 주춤한 이 6천원 매출의 첫 수혜를 가져간 종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 독과점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처음 만든 회사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 이 매출에 대한 근거가 있냐 없냐, 이게 요즘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삼성, SK, LG 이 배터리 글로벌 3사랑 이미 계약 완료돼서 납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지난 분기부터 이미 좀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안전하게 120%에서 180% 최고 설정을 했고요. 뭐 제 영상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전 보통 60에서 80% 이내에서 좀 끝내는 편이긴 한데 120에서 180% 조금 더 높게 잡았습니다. 다만 정책 테마가 인맥주보다는 더 오래 갑니다. 더 크게 가고요. 600%, 800%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왜 낮게 잡았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시드가 부족한 분들이나 손실 크신 분들은 안전하게, 그죠? 간절함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익을 보셔야 돼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앞으로도 잡아 드릴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번호 나오고 있는 번호 한번 써드릴게요. 010-8674-8706번이고요. 내가 삼성전자
그 증권사 창구별로 이 물량 확인하는 방법 배우고 싶다 하시면 삼전이라고 보내주시고요. 플러스 내가 이번 종목 잡아서 한번 수익을 제대로 한번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선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무료 종목이지만 허투루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얼마 원에 잡으시라, 또 언제 잡으셔라,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큰 수익 내셔서 서로 윈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마지막이죠. 내가 이 필승 전략집 받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거 필요, 나 이것만 필요하면 필승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것만 추려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조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메일 같은 거 받아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분 후면 장이 시작됩니다. 지금 동시효과 봐서는 지금 조금 예상호가가 65,000원대까지 일단 시작할 것 같은데요. 자, 시작하면서 제가 또 특이사항 있거나 실시간 체크하면서 뭔가 말씀드릴 게 있으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승리하는 투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